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날이 다소 쌀쌀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4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날이 점차 온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또 추위가 풀리더라도요, 일교차는 당분간 계속 좀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혁신도시 인근의 대형마트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원주에 들어서게 되면서요,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번영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예술인연합회 정기전이 학성동 동네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 이 신규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그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국책, 환경, 생태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정부와 강원도 또 지역사회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전문 검토 기관 또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면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8개 대학에서 1,391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내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9.2%, 1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를 찾은 관광객이 1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고,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00만 명 가까이 관광객이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 인근의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찬반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현재 원주에 대형마트가 모두 몇 개 점 있죠? 예, 지금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예, 하나로마트 현재 4개죠. 네. 네네. 이 하나로마트는 사실 또 이제 지역 곳곳에 돼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 이제 이걸 좀 개수를 네, 그렇죠. 또 어떻게 포함시킬지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번에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죠. 이게 혁신도시 그 초입에 이제 그 짓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건축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죠. 예, 작년 10월 말경에 예. 건축 허가는 원주시로부터 받았고요. 네. 금년 이제 봄부터 착공을 하고 예. 내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죠. 예.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 대지가 한 7,000평. 예. 건물이 한 4,000평이고, 예, 지상 3층, 지하 3층, 네. 이렇게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사실 이 부지는 혁신도시가 처음에 조성될 때부터 이마트 측이 이제 확보했던 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지켜보다가 10년이 넘었죠. 예, 이제서 이제 짓겠다라고 합니다만은 네. 사실 그런데 이런 그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또 인구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영향이 많이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뭐 이런 근거 법에 의해서 그런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 예. 이런 협의를 많이 연구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또 일반 시민들은 이런 또 대형마트 입점을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또 어떻게 또 균형을 맞춰야 예,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중에 소비자들의 그 선택권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예, 좀 소비자 권리가 많이 확충된다,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또 많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원주 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도 또 기대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염려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항상 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상권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좀 상권 예,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이제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원주시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평가 시점이 네, 사업 개시 거의 영업 개시 시 야하, 개시할 무렵 예, 그때 무렵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평가 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뭐 주변 상권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 예. 이게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가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몇 년 전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곳에 예, 언제가 들어오겠다 좀 예상이 가능했는데 예, 코스트코죠? 예, 코스트코가 또 역시 원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꾸준히 들리고 있어요. 처음에 뭐 기업 도시를 알아봤다. 또 예, 나머지 역세권 부지를 알아봤다. 또 최근에는 이 홍어면 쪽에 또 부지를 알아봤다 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예. 부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들만 좀 많이 나오고 예, 그런 그 대형 업체 그러니까 창고형 대형 매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마 그 기준점이 예, 주변 인구가 뭐 차량으로 3, 40분 이내에 대략 한 8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예,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해당되죠, 원주가. 예, 뭐 원주, 인구원의 충주, 예. 제천, 여주, 또 옆에 평창, 영월 다 합하면 근 100만까지 가니까 네, 그런 조건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코스트코하고 동시에 지금 물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이렇게 그 대형 마트들이 대형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그 지역과의 상생을 꾀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자구책을 또 제도적으로 좀 이제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만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걸 규제하거나 뭐 어떤 상생을 유도하거나 이런 게 하기는 근거 법률 자체에도 좀 어렵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뭐 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원주시에서는 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센터도 개설을 했고 네, 일단 좀 더 지난 뭐 과거보다는 좀 지원 쪽에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상생 방법을 찾는다면은 뭐 온라인 요새는 이제 온라인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네. 예, 온라인 판매에 대한 판매망 구축을 좀 대형 마트 쪽에서 좀 기술적 지원을 좀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는 것, 또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예. 일단은 뭐 지자체에서 현재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의무 휴업일 또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도 그렇죠. 유효한 겁니까? 예. 뭐 의무 휴업일 지정하고 뭐 그다음에 전통시장 또는 상업지역 보존하고 네. 일단 뭐 법규상으로는 그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번영의 차원에서 이런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관련해서 뭔가 좀 논의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판매의 확대를 통해서 매출 증대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네. 예, 그 기술적 부분에서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대형마트 쪽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또 어떤 광고 같은 것도 협업 광고, 전통시장과의 협업 광고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상권 영향평가 보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하기 직전에 제출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예.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보고요. 좀 이 자료를 토대로 함께 논의의 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생하실지. 그러면 바람직하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뭐 하여간 원주시 번영회를 비롯해서 뭐 여러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찍이 네. 미리 좀 보고서를 받아서 예상되는 그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착공계까지 내고서 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함께 또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화두이거든요. 예,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진지한 또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학성동의 동네미술관에서요 치학예술인연합회 정기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미술 작품을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치학예술인연합회 정기전이 진행 중인데 지금 지역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라고 들었어요. 먼저 그 치학예술인연합회 좀 어떤 모임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치학예술인연합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입니다. 도자와 회화, 동양화, 서양화를 하는 20명의 예술인들이 2012년부터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고향이나 연고로 원주 지역에 모이면서 지역 개성을 담은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위해서 전시회를 열고 또 지역민들에게 미술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가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지역의 변화, 화합, 소통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문화색을 발전시키고자 올해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또 문화예술 활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진행 중인 전시회 좀 대략적으로 또 정보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는 26일까지 전시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학성동 동네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성동에는 두 곳의 전시관이 있는데요. 학성 갤러리와 학성동 동네미술관입니다. 이 학성동 동네미술관은 학성동 재래시장의 상점과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골목에서 다채로운 문화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와 동양화, 도자기, 조각과 같은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정기 활동을 쉬어오다가 이번 정기전을 계기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원주치약예술인연합회 서용은 이사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역성을 알리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게 핵심적인 활동 분야죠. 침체돼 있던 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문화예술 쪽도 좀 기지개를 펴야 되고 활기를 찾고자 해서 일단 뜻있는 몇몇이 모여가지고 한 건데 그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걸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그 도자 체험도 하고 미술 체험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 힘난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성동 시장 골목에 이 미술관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전시회 또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좁은 전시관이지만 근처 학성동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삭막했던 역전시장 골목이 작은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꾸며져서 문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7명의 회원이 참여했는데요. 미술관 안뿐만 아니라 골목 바깥에도 도자와 그림이 걸려 있어서 영화 속 문화 공간을 재현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6평 남짓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도자기 작품과 오칠 작품도 있습니다. 한국 오칠대전에서 특선을 받기도 한 이강록 작가의 오칠로 만든 학 작품이 있는데요. 이 학이 가지는 의미 중 장수의 의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오래 산다는 건 단순히 수명이 오래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풍파를 견디고 이웃과 함께 생을 누렸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문하고 다짐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참여한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근처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전시에 참여한 원민규 도자 작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데 이쪽 동네 이제 아이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하셨어요. 여기 자체를 전시장 안보다 이 바깥 전시도 하면서 체험을 볼 수 있고 되게 좋아하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셨던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음 때 꼭 온다고 동양화 선생님 사곤자 이런 것들 붓질도 해보고 체험을 하려면 체험장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시장이면서 시장터에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서 또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또 관람에만 그치지 않고요. 또 방문하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또 진행이 된다고요? 네, 오늘 26일 일요일에 학성동 골목시장 동네미술관을 방문하면 도자기 체험과 미술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전에 참여한 치약예술인연합회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릇들을 빚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이미 한 차례 진행됐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30분 동안 즐겁게 체험을 즐겼다고 합니다. 오는 일요일에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골목시장 동네미술관을 방문하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전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질 계획인데요. 곧 문화의 거리에서도 전시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지역색을 담은 미술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성동 골목시장 이 방문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신규 단원들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이 원주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 대상으로 악기 교육도 하고요. 또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공연 무대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를 기획하고 있는 원주문화재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유리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 이 프로그램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업인데요. 네. 전국에 총 51개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원주는 올해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상호 학습과 협력을 경험하고 또 공동체적 인성을 갖추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 네. 이곳에 네.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이제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엘 시스테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스페인어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폭력과 같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꿈을 키워주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네. 어떤 긍정적인 효과 네, 이미 또 굉장히 또 유명해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케스트라는 함께 연주하고 호흡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네.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주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프로그램이 네. 이제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미 그 배출된 단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음악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졸업생들도 저희 이제 정기 연주회를 할 때 같이 이제 협연으로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이번에 그 신규 단원들을 모집하는데 이미 선배님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군요. 네. 이번에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원래 지난주까지였는데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다 이제 정원이 충족이 안 됐나 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이제 수업을 4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기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신규 단원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모집 일정하고요. 또 네. 선발 대상 또 어떻게 네. 뽑는지 뭐 기준도 궁금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원 방법은 간단한데요. 저희 이제 오케스트라 활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계시면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악기가 오케스트라는 네. 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어떤 악기들을 이제 또 배울 수가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모두 11개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두 다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음악 감독님이랑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희망하는 악기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네. 본인의 어떤 그 재능 여부도 네. 좀 판단 기준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교육 초반에 기초 음악 이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악보를 못 보는 친구여도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오케스트라 수업에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루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네. 아예 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되는군요. 관심만.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단원이 되는 일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연구 분석 결과가 있더군요. 연주하시는 악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네.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그 어릴 때 이런 또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본인들의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럼 악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네. 연주회라든지 음악회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주 1회, 하반기에는 주 2회 이렇게 악기 수업을 하고 파트 연습이랑 합주 연습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여름방학 시기에는 음악 캠프가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저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연습하는 곡들을 시민들 또 지역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연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소중한 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원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요 꿈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6090 청춘합창단 또 청소년 멘토스쿨과 같은 교육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또 공연이나 전시, 축제로 시민분들이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원주 네. 꿈의 오케스트라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좀 홍보 네. 말씀해 주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배우면서 예술적 소양을 쌓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교랑은 또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호흡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학생이면 저도 도전하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원주문화재단의 이유리 주임이었고요. 자, 2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